저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지윤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 주제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 현황 및 일본 내 플레이어 분석이라는 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책적으로 그리고 이제 프레임워크상 의도적으로 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제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 코인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곧 열릴 우리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나아갈 방향이나 혹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발표 목차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뭐 일본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리고 이제 규제 기반이나 철학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금 일본에서 주요 이제 플레이어로 움직이고 있는 뭐 JPYC나 프로그맷이나 뭐 DCJPY나 토치카나 이런 이제 네 가지 핵심 플레이어를 좀 비교 분석하는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시장에 직면한 과제들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이제 에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발전 과정과 주요 마일스톤을 살펴보면 이제 우측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21년 JPYC가 이제 ERC20 형태로 이제 발행을 한 게 최초고요. 사실 회사 자체는 2019년에 설립을 했는데 2년 동안 이제 사업을 준비하다가 2021년에 이제 발행을 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일본에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법적 프레임워크가 없다 보니까, 일본 이제 금융청에서도 이걸 어떻게 이제 규제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어, 일본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법적 규제를 최초로 이제 내놓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JPYC의 존재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좀 규제가 좀 탄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022년에는 예전에 저희 불파스에서도 이제 다뤘던 적이 있던 이제 프로그맨 같은 경우 이제 미쓰비시의 자회사 이제 프로그맷이 2022년에 설립돼서 이제 컨셉을 발표하고 그 외에 이제 DCJPY라고 하는 이제 금융사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어요. 요것도 사실은 설립은 2020년인가 했었는데 발표나 이제 백서나 이런 것들은 2022년, 2023년에 이제 발표가 됐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를 시켰고요. 사실 요 일본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법적 구조 자체는 2023년 6월 1일에 이제 시행된 개정자금결제법에 의해 정의가 되고요. 이 법 같은 경우에는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을 나름대로 이제 전자지급 수단이라는 새로운 이제 카테고리로 규정을 하고 이 규정에 맞춰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 구조로 좀 만들었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어, 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그냥 암호 자산이다. 라는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를 걸면서 이제 규제를 하고 혹은 이제 관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했고요. 202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플레이어들이 계속 진출하고 확장되면서 2024년에는 뭐 이제 뭐 크진 않지만 일본의 이제 지방은행인 이제 호코쿠은행에서 좀 그 특정 이제 지역과 연계해서 최초의 이제 예금담보용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좀 오픈을 하기도 했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부터 되게 좀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BTC 기반형 이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다 보니까, 사실 요거를 바로 성과를 내거나 되게 뭐 대량으로 이동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POC하고 이제 실증하다가 작년 이제 말부터 이제 뭐 스위프트 같은 걸 좀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 팍스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 처음에는 일본과 이제 유럽은행들로 시작을 했다가, 올해 2월부터 이제 케이닥하고 페어스퀘어를 국내 이제 블록체인 회사인 두 회사랑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좀 국내 은행들도 같이 좀 참여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각 플레이어들의 이제 모습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개정자금결제법에 의해 정의된 요 세 가지 이제 발행 주체 비교 분석인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불파스에서 다뤘었던 프로그맥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 3호 전자지급 수단 신탁회사 신탁법에 따른 이제 자산분리 형태로 이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JPY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는 요 2호 전자 지급 수단을 목표로 이제 라이센스를 따려고 이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5월에 땄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규제가 있지만 그래도 라이선스를 따서 정식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사 컨소시엄의 DCJPY나 일본의 이제 지방은행이 하는 요 토치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예금 채권 자체를 이제 토큰화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약간씩은 조금 다른데 1호와 3호 같은 경우가 같은 B2B를 이제 지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자산에 대한 보호나 혹은 이제 운용이나 이런 구조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셋 모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서 이 권역에선 이 플레이어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사용 사례에 따라서 좀 의도적으로 좀 분할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선택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 본인들의 이제 사업성이나 목표하고 있는 영역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좀 실제 플레이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JPYC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지금도 이제 사이트나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은 퍼블릭 체인들의 연동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JPY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 마켓캡에도 정보가 올라가 있는데 토큰이 실제로 이제 덱스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봤을 때는 한 1,700만 달러 정도면 230억 원 정도인데 어찌됐든 일단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누적 발행액이 여기 30억 N을 돌파를 했고 2024년 초에 이제 일본 기준으로 엔화연동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의 99%를 차지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1,700만 달러인데 시장 점유율이 99%라고 하면은 일본의 사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엔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지금은 작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2025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크게 변한 것 같진 않고 일단은 그래도 JPYC 같은 경우에는 좀 선구자적인 모습으로 좀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특이한 게 규제가 없이 좀 시작을 했다 보니까 사실 되게 좀 피벗이라고 해야 될지 뭔가 되게 여러 가지 좀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테이블 같은 경우 지금 JPYC가 하고 있는 거 그리고 할 예정인 거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 제일 위에 있는 이 JPYC 프리페이드가 지금 JPYC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2021년에 이제 출시가 됐었고 2024년에는 이제 JPYC 프리페이드라고 이름을 변경했고 요게 이제 요번에 이제 2025년 6월에 라이선스를 따면서 V2로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V2 업데이트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이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사실 이 JPYC 프리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선불식 지급 수단인데 사실 이 JPYC가 엔화에서 요 JPYC 프리페이드로 바꿀 수는 있는데 JPYC 프리페이드에서 엔화로는 상환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품권 이상의 이제 뭔가를 좀 보여주기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도 이제 그냥 단순히 엔화가 아니라 크립토에서 이제 뭐 이런 JPYC를 좀 그냥 뭐 중간에 과정 없이 바꾸자라는 컨셉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금액 제한이 또 있고 엔화로 상환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사실상의 뭔가 유틸리티를 되게 보여주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였죠. 그러다가 이제 2023년에 이제 자금 결제법이 이제 개정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신탁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JPYC도 좀 여러 가지를 좀 해보자라는 걸로 돼서 처음에는 리테일로 시작했다가 이제 신탁법에 이제 적용을 받는 JPYC 트러스트를 이제 2025년에 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B2B 시장도 좀 진출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JPYC, 제일 마지막에 있는 JPY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라이센스를 하나 더 따면은 이 완벽한 형태,
1JPYC가 1N으로 상환이 되고 1N이 1JPYC로 이제 바꿀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좀 형태의 전자결제 수단으로서 JPYC를 좀 오픈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래시 페이먼트라고 요게 이제 아스타 네트워크 안에 있는 D앱인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뭐 어디서든 이제 암호화폐로 결제하면 뭐 일본 뭐 가게에서는 엔화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크립토 결제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스타 쪽 D앱인데 2023년에 요게 이제 오피셜로 소식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따로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뭔가 프로젝트가 좀 어그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요런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나름 이제 D앱과 연결해서 뭔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고 했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JPY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대표님이 되게 어떤 세미나나 학술에 되게 많이 참여를 하시면서 지금 본인들 프로젝트나 이제 로드맵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리고 계신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부족한 라이선스를 더 확보를 해서 JPYC를 완벽한 형태로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탁형 버전은 본인들이 이제 따로 뭔가를 표준을 만들거나 뭔가를 새로 하지 않고 기존의 그 프로그램 코인과 협력을 통해서 B2B에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신탁형 버전을 출시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발행액이 되게 낮지만 요걸 이제 1조엔 규모로 확대하고 이제 틈새 웹3 자산에서 뭐 일본 금융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전환하겠다라는 되게 야심찬 목표를 지금 내세우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1단계에서는 이제 웹3에서의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채택이 되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B2B를 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AI 에이전트에 의한 자동화된 거래에서 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뭐 열심히 로드맵을 설파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나 사실 플랫폼이나 서비스 보면 되게 조악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는 좀 커가지고 좀 놀랬다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뭐 시장 점유율의 99%를 차지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래도 나름 이제 선구자적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상으로는 서클에서도 여기 투자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하이퍼리즘도 여기 투자한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그맷 코인인데요. 프로그맷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요게 이제 코인이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요거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지 않냐라는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요 프로그맷 자체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이고요. 프로그맷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에서 이제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세 가지 토큰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JP모건의 이제 뭐 그런 것들 이제 JPM이나 이런 것들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류의 토큰 발행 인프라를 제공을 한다. 그리고 허가형 블록체인과 비허가형 블록체인을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크로스 체인을 통해서 원활하게 연결을 한다라는 컨셉이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뭐 좀 그냥 닫힌 생태계에서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다른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외부 서비스들 외부 DA과 연동해서 전통금융과 이제 디파이를 하나의 생태계에서 제공을 한다라는 컨셉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제 대표님도 뭐 블로그나 이제 뭐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요게 이제 채권 ST, 부동산 ST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다뤄져 있더라고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B2B 같은 경우에도 뭐 되게 B2B 거래 같은 경우 되게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여기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거는 요 ST, 채권 ST, 디지털 채권 관련 내용인데, 요 채권 ST 등의 이제 발행 및 관리 인프라를 이제 사스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도요타 월렛과 같이 협력을 해서 도요타 월렛에 이제 채권을 팔았더라고요. 올해 3월에 이제 팔았는데, 요게 한 뭐 크진 않고 10억 엔 규모에다가 부자당 10만 엔이니까 요거는 이제 개인용으로 제공을 한 것 같아요.
기관 단위로 가면 사이즈가 이게 작으니까 당연히 이제 개인용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데 어쨌든 도요타 월렛을 통해서 이제 채권을 제공을 하고 요 채권이 그냥 뭐 단순하게 이제 뭐 캐피탈 게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포인트의 나라답게 뭐 도요타 월렛에서 뭔가 채권을 구매하면은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뭐 저도 이제 도요타 월렛을 쓰진 않았지만 뭐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뭐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뭐 혜택을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채권 프로젝트를 소소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팍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크로스 보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주요 은행들이 이제 주도하는 거에서 넘어서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이제 조금 POC 형태로 좀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신한은행 같은 경우가 좀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일본 자본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빚이 맞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실 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조금 멈춘 상태의 프로젝트 같긴 한데 DCJPY라고 하는 이제 금융사 컨소시엄 중심의 토큰화 예금 프로젝트이고요. 요게 이제 구조적으로 은행 예금을 토큰한 예금 토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예전에 그 싱가포르의 프로젝트 가디언하고 이제 비슷한 구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컨셉, 뭐 예를 들어 은행들을 연결하는 이제 허가용 블록체인이 따로 있고 기업들이 이제 따로 이제 디앱을 구축해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요 이계층 구조를 연결시키는 이제 컨셉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사실 기술 자체는 뭔가 되게 강점이 있다거나 뭔가 이 거래소 자체가 뭔가 되게 있어 보이진 않는데 여기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이 일본의 이제 3대 메가뱅크, 그리고 NTT, 뭐 JR 동일본, 그다음에 뭐 이런 좀 주요 업체들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기술적인 강점보다는 이런 이제 컨소시엄의 약간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DCJPY의 이제 토큰 예금으로 이제 진행하는 뭐 관광 패스 관련 내용인데 사실 요거는 실증된 게 아니라 그냥 논문 형태로 요렇게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그냥 뭐 토큰 기반의 이제 관광 패스로 구현을 할 수 있다. 뭐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뭐 관광 패스라고 했지만 뭐 그냥 일반적인 뭐 NFT랑 뭐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치카라고 하는 이제 예금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지역 화폐랑 거의 컨셉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일본의 이제 지방은행인 호코쿠 은행과 스즈시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어디 붙어 있는지 제가 뭐 정확히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외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스즈시랑 호코쿠 은행이 공동 개발한 토치츠카라는 앱이 있고 토치카가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이고 이 안에 포인트 토큰이 토치포예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린데 토치츠카, 토치카, 토치포인데 뭐 귀여운 이름이긴 하지만 사실 엄연히 이제 다 다른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토치카라는 스테이블 코인과 토치포라는 포인트 토큰을 그냥 현금처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스즈시의 지역 상권에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면은 지역 화폐랑 거의 유사한 느낌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 저는 토치카랑 토치포라는 이제 어떤 화폐 기능이 이제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뭐 요게 좀 교환이 되면서 뭔가를 좀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듀얼 토큰이에요. 그냥 두 개 다 결제가 되는데 토치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담보용이고 토치포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약간 시민 참여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뭔가 이제 그 시에서 정해주는 뭐 활동에 참여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를 하거나 뭐 산림 보전 활동에 참여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지역 상점에서 그냥 결제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토치코뿐만 아니라 이 토치카까지 같이 써서 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민 참여 인센티브가 조금 특이하긴 했는데 뭐 얼마나 많이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근데 우리나라 지역 카페랑 이제 비슷하게 결제 수수료 같은 것들이 되게 낮고 이 지역 안에서 이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좀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뭐 지역 밀착형 모델에 추가적으로 이 토치포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냥 뭐 일단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주요 플레이어 특징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프로그맷과 DCJPY는 이제 풀려고 하는 문제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커버되는 관리되는 이제 규제가 좀 다르다 보니까 뭐 담보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기반 기술에서 뭔가가 좀 변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허가용으로 가진 플랫폼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 CJPY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냥 본인들끼리 노는 그런 형태로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JPYC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로 시작을 했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B2B까지 좀 진출을 하려고 하는 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본 시장 자체가 되게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래도 세계 최초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이제 제공을 했다고 해서 저도 되게 플레이어도 많고 뭔가 시장 규모가 이제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고 특히 은행 주도의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사실 뭔가 되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은 이제 뭐 JPYC나 이제 프로그맷이나 DCJPY나 요 목적 자체가 좀 플레이어들이 다 하다 보니까 좀 시장이 투과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프로그맷과 JPY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노선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DCJPY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형태지만 상호 운영성이 이제 좀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사일로 형태로 되다 보니 조금 뭐 유동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파편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이제 에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이제 핵심 수익 모델이 이제 준비금을 가지고 이제 운영 수익을 하는 건데 여기에 어찌됐든 본인들이 이제 국채로 이제 보전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저금리 지금 한 0.5%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준비금 운용 수익 말고 좀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뭐 결제 수수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되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회사채나 뭐 개인 신용 가지고 이제 뭔가 상품을 계속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요 사업자들의 핵심 상품 출시가 2025년으로 계속 밀렸는데, 요게 또 이제 또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면서, 일본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되게 안정적으로 매뉴얼대로 이제 가는데, 속도는 생각보다 계속 느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고,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CBDC도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발행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리테일 시장으로 들어오면은 사실 직접적인 좀 경쟁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은에 이제 총재께서 뭐 보완적인 형태로 이제 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그러니까 보완적인 형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찌됐든 이런 것들은 좀 경쟁 위협이 이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찌됐든 좀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이 이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했는데 요게 이제 결국은 이제 안정과 신뢰라는 핵심 가치가 되게 스테이블 코인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본인들의 이제 구역에서 노는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런 기업들은 뭐 나쁘진 않겠지만 이 시장이나 아니면은 조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조금 진입 장벽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국내도 그렇고 예전에도 이제 뭐 CBDC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다 이제 프라이빗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프라이빗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프로그맷이나 JPYC 같은 경우가 이제 퍼블릭으로 계속 연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은 달라질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빠르게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던 게 제 생각에는 좀 독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이런 시기에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딱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속도가 많이 좀 늦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갑로들박이 나오고 컨소시엄도 이제 작게 작게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딱 그 신종의 이제 카테고리가 규정되어 있고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플레이어들도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실질적인 효용 자체도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원화스테이블 코인에 뭔가 지금 입법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자격 요건 정도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상태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일본보다는 좀 빠르게 요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 선점보다는 사실 뭔가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컨소시엄도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되게 하나에 이제 맞는 통일된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어떤 용도나 B2B에서 하나 컨소시엄이 크게 나오고, 뭐 리테일 쪽에서 하나 나오고, K-팝 쪽에서 하나 나오고, 뭐 이런 좀 최적화된 서비스들 좀 공존하는 생태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이런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좀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들 좀 반면교사 삼아서 빠르게 시장을 확장하고 좀 종전에 이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목표들을 좀 많이 달성했으면 좋겠어서 뭐 리서치에서 발표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걸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